진짜 이미 진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싶은 요소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마지막 화면 비율. 이거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바로 느껴지잖아요. 사실 막 그 프레임 per second가 뭐고 자세히 보면 이게 다르고 이게 아니라 화면 비율 그냥 딱 보아서 이게 재보면은 이게 몇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니까. 디스클레이머를 하자면은 저는 2대1 비율로 찍습니다. 항상. 그 2대1로 찍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잘라요? 나중에 자르죠. 근데 이제 카메라에서는 16:9 비율로 찍히잖아요. 그럼 위아래가 살짝 잘리거든요. 살짝. 근데 그 살짝 잘리는 거에 맞춰서 위아래를 좀 이렇게 움직여요. 아래를 조금 더 잘라내기도 하고 위를 좀 더 잘라내기도 하고 공평하게 자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2대1로 하는 이유는 핸드폰. 그쵸. 사실 그게 제일 크죠. 요즘 핸드폰. 그것도 아이폰. 아이폰에 제 아이폰 미니에서 보면은 그 비율이 예전에 영화 같은 거를 보는 영화들이 16:9였던 거는 이제 이렇게 완전 커다란 시네마에서 볼 때 그 비율이랑 그리고 예전에 만들었던 그 필름의 사이즈, 그 필름 센서의 크기에서 유래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게 미디어를 컨슘하는 방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주로 영상을 컨슘하는 특히 유튜브 영상을 컨슘하는 곳은 컴퓨터도 아닌 커다란 스크린도 아닌 요걸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거의 비율이 대부분은 이제 스크린들이 다 비슷하진 않지만 일단 아이폰들은 거의 2대1에 거의 제일 잘 맞게 설정이 되어 있고 다른 핸드폰들에서도 거의 걸그치는 거 없이 특히 이제 이게 노치가 있는 아이폰은 비율이 맞지 않는 영상을 보면 이렇게 노치가 안으로 인트루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춘 비율을 만들어서 재생하는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16:9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이 사람 되게 비율이 꽉 차고 좋네. 뭔가 영화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면은 이제 일부러 가로로 옆으로 더 길게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21:9 뭐 이렇게. 영상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게 옆으로 길면은 영화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옆으로 길게 찍으면은 좋아요. 왜 좋냐 하면은 중력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물건들은 위로 쌓아 올려지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물건을 놓으면은 여러 가지 물건을 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지 위로 이렇게 쌓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등장할 때 그 주변을 보여줄 때 주변에 있는 이 랜드스케이프를 따라서 이렇게 샥 보여줄 때 옆으로 가로로 길면 길수록 더 몰입감이 생기고 더 웅장한 느낌이 드는데 단점은 영상 비율이 옆으로 길면 길수록 촬영 예산이 훨씬 늘어난대요. 더 많은 곳들을 확보해야 되고 더 좋은 카메라를 써야 되고 최대한 그 세트장도 더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넓게 찍어야 되니까 이만큼만 하고 여기는 그냥 쓰레기 같은 거 놔뒀어도 되는데 더 넓게 찍어야 되니까 돈도 더 많이 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랑 또 다른 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아이맥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한 번도 이걸 의식하면서 본 적이 없었는데 영화관에서 볼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아이맥스 비율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hor 라그나로크는 몇몇 씬만 아이맥스로 찍었어요. 모든 걸 다 아이맥스로 찍은 게 아니라서. 그래서 보다가 중간중간 씬이 이렇게 쫙 넓어졌다가 했다가 맞아요. 졌다가 이렇게 됐다가 그런 느낌인데 그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뭔가 씬이 바뀌는 느낌이 있고 갑자기 뭔가 확 시네매틱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랬는데 엔드게임이랑 인피니티 워는 아예 다 그걸로 찍었더라고요. 아이맥스로. 아예 다 아이맥스로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는 21:9가 아니라 위로 더 조금 더 우리가 보는 사실 16:9에 더 가까운 그 비율로 보는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그걸로 보니까 또 미묘하죠. 이게 옆으로 넓혀놨다가 근데 더 보여준다고 위아래를 더 보여주는 거니까 가로로 늘어난 거를 또 세로로 늘려서 더 보여주는 거. 돈을 더 받고 더 보여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1:1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에 있는 장면을 하나 잘라서 보여주려면은 2:1 비율을 사용을 하면은 그 영상에 있는 씬 아무거나 스크린샷 한 다음에 딱 반을 자르면은 정사각형 하나 정사각형 하나 이렇게 돼서 아직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조금 올리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두 포스팅에 나눠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 포스팅에서 두 개를 연결해서 붙여도 되고. 사실 그 생각은 못했다. 사실 그 이유가 더 컸어요. 그리고 MKBHD가 비율을 몇으로 만드는지 2:1.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재봤거든요. 2:1이에요. 2:1. 그러니까
전 그때 좀 놀랐어요. 사실 그때 봤을 때 알고 나니까 2대1로 만드는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다 그거 미묘하게 비율이 다른데. 아니, 원래 다 16대 9였는데 그 한때 그냥 다 같이 바꿨어요. 2대 1로. 네, 다 같이 뭐 마음 먹은 게 아니라 그때 아이폰 뭐가 나왔던 시절인데 그때 이제 핸드폰 비율이 2대 1이 거의 그게 되면서 다 같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뭐 이걸 몰라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유튜브를 핸드폰으로 보면 영상이 꽉 차냐 안 차냐, 맞아, 이거 옆에 맞아. 이렇게 있냐 아니면 옆에까지 이렇게 꽉 차 있냐, 2대 1이냐 16대 9인 걸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해봤어요. 영상을 찍으면서. 근데 핸드폰으로 볼 때 이게 2대 1이어서 그 꽉 차서 보는 게 느낌 진짜 좋더라고요. 스크린 너무 좋아요. 넓은 거 돈 많이 주고 스크린 더 넓고 좋은 스크린 샀는데 그거를 확 몰입감 있게, 또 베젤도 얘네들이 돈 써서 줄여놨는데 그거를 더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꽉 차는 걸로 보면. 물론 아이폰에서 꽉 차도 모서리가 이게 조금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라운드돼요. 그쵸. 예, 저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 동그래져서 영상 그 느낌보다 어차피 이거 보다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있는 거를 자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요. 그런 거를. 그쵸. 원래 이렇게 유튜버의 의도 그 신경 안 쓴다 해도 실제로 픽셀을 없앤 거라서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2대 1로 해서 그게 꽉 차면 내 영상도 계속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크고, 그 옛날에는 이게 비율 같은 거 설정하기 어려웠을 때는 위에다가 그 막 시네마토그래피 약간 영화 같은 걸 찍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들이 그 비율을 많이 건들잖아요. 그게 이제 비율을 건들기 쉽지 않았을 때는 이제는 그냥 아예 엑스포트의 비율을 바꿀 수 있는데 레터박스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잖아요. 맞죠. 영상 자체는 16대 9인데 위에다가 이제 검정색 가려놔서 2대 1 같은 비율을 놓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진짜 이게 웃긴 게 완전 달라요. 맞아. 바로 막 이게 이 조그마한 화면에서도 갑자기 뭐 영화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게 그것도 결국에는 근데 사람 시야랑 또 관련된 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옆으로는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위로 각도가. 맞아. 네. 이렇게 이게 여기까지 다 보이는데 옆으로는 그러니까 벗어나면 안 보이죠. 네. 야, 이거 각도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원래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편집해 주시기 바란데, 아무튼 의대에서 다 배우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건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데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프레데터들이 이렇게 있지 막 이렇게 기린이 아닌 이상 이렇게 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보는 게 더 중요하죠. 초식동물들은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이렇게. 네. 물론 뭐 독수리가 이렇게 올 수 있긴 한데 그거 말고, 그래서 이게 한쪽 눈만 봤을 때 뭐 중앙으로 30도 뭐 바깥으로 60도인가 뭐 이게 합쳐가지고 이렇게, 근데 위아래는 진짜 좁아요 이게. 네. 근데 그게 그 차이는 있어요. 눈이 앞으로 올수록 이게 달라요. 눈이 앞으로 오면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차이가 많죠. 동물들은 주로 이렇게 옆에 있고 막 이러잖아요.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그 비율이 그런 거에 또 차이가 있죠. 근데 비율 얘기하면 저희가 단순히 16대 9 2대 1 비율뿐만 아니라 세로냐 가로냐의 비율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오. 왜냐하면은 아무튼 계속 그쵸. 일단 16대 9. 그게 이제 보통은 그거에 대한 논쟁이 있었죠. 이제 유튜브에서 막 2대 1 하냐, 16대 9로 만드냐, 21대 9로 만드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막 레터박스 넣냐 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또 특히 더 트렌드가 되고 있는, 트렌드하고 있는 게 비율이 세로 비디오, 이제 특히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쇼츠나 인스타그램 쇼츠란다.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나 같이 세로형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 비디오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세로였어야만 했냐를 생각을 해봤는데, 좀 그런 관련된 영상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대부분, 물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기울이는 게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거고 사람은 이렇게 세로로 서 있잖아요. 근데 세로로 포트잇이요, 포트잇 결국에. 이제 틱톡 같은 게 이거를 세로로 해서 춤이 유행을 한 건지 춤이 유행을 해서 세로에 더 적합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사람 한 명 나오기에 적합한, 아니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나오기에 적합하고, 다른 배경들이 굳이 안 보이고 그냥 그 사람들에만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보는 거에 적합한 비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로이죠. 그리고 네. 그래서 틱톡에서 막 그런
영화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영화에서 막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막 그런 릴레이션십들과 물건들과 배경 막 이런 시너리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야. 틱톡에서 사람이 주된 컨텐츠고 그냥 되게 짧게 간소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굳이 가로로 넓을 필요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길어서 한 사람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 한데 막 그 반대하는 사람들 많고 그랬잖아요. 세로로 찍는 거. 그쵸. 막 그것도 네. 하나의 밈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로로 네. 찍는 사람들 혼내는 밈. 그래서 막 콘서트 같은 데에서 막 누가 이렇게 세로로 막 누구 콘서트 한 거 찍고 있는데 래퍼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때린 다음에 핸드폰 가로로 돌려주고 세로로 맞아요, 찍는 맞아요. 사람들 혼내고 바보들이다 막 이랬는데 갑자기 세로로 찍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상이 온 거죠. 근데 사진도 저희가 세로로 찍잖아요. 가로로만 찍지 않잖아요 사진. 특히 인물 사진 찍을 때 세로로 많이 찍거든요. 그쵸. 인물 사진 특히 맞아요. 네. 인물 사진. 저는 이제 주로 사람들을 찍기 때문에 커플이 둘이 서 있으면 이렇게 찍어야 돼. 세로로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예. 인사들처럼. 밑으로 이렇게 해서. 그치. 예. 그래서 저는 세로 영상을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세로 사진이 있으면 카메라도 이렇게 세로 하다가 영상이- 인물 사진 하면 이렇게 돌려서 네, 아예 돌려서 찍고 실제로 그걸 돌릴 수 있게 밑에 그립으로도 따로 나와서 이렇게 옆으로 찍기 편하라고 따로 배터리 팩 그립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약간 그 뭐 돌리는 게 얼마나 귀찮다고 했었는데 이거 핸드폰이 특히 아이폰은 홈화면 이렇게 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로로 조작하다가 영상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확실히 그냥 이대로 보는 게 진짜 편리한 것도 있고 뭔가 자연스러운 것도 있어요. 굳이 막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돌릴 필요 없이 그냥 이대로 보고 영상 이대로 넘기고 다른 할 거 작업하고 댓글도 만약에 그대로 그렇게 달 수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고 편한 뭔가 그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이렇게 세로로 길어진 것도 사람 손이 이렇게 잡으니까 이게 디폴트가 네. 아닌 이유가 이렇게 되면 잡기가 불편한데 이렇게 되는 게 이상하게 잡아야 돼요. 잡는 게 그리고 영상 볼 말이 때 되네요. 이렇게 안 잡고 막 엄지에다 올려서 뭐 그 이런 새끼 식으로 손가락 잡는 엄청 경우도 아프잖아요. 있고. 그거는 뭐 세로로 들어도 마찬가지긴 한데 물론 새끼 손가락은 어떻게든 그렇죠. 한 손으로 잡을 때는 이게 말이 되긴 하네요. 저희 나중에 인간이 진화하다 보면 이 새끼 손가락이 약간 이런 식의 모양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전 이미 휘었어요. 근데 핸드폰 많이 해요. 아이폰 받침에. 그러네요. 달라. 그렇죠. 진짜 심한데? 오, 오른손 너무 휘었는데. 이게 아무튼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고쳐줬으면 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쇼트가 등장하면서 좀 바뀌었는데 가끔씩 이제 1대1 비율이라던가 조금 그런 컨셉 영상 있잖아요. 뭐 방에 갇혀 있어서 뭐 1대1로 뭐 방 안에서 대화하는 그런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진짜 세로로 긴 영상이 쇼츠가 등장하기 전에도 좀 혁신적인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진짜 불편한 게 뭐였냐면은 댓글을 읽으려고 영상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영상이 그 댓글을 보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창이 자동으로 이렇게 줄어들어가지고 옆에 댓글. 그 영상이 그냥 가운데만 크롭돼서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영상 이제 가로로 긴 영상들은 이제 핸드폰이 이렇게 세로로 기니까 비율이 위에를 바뀌어요. 차지를 하고 밑에를 댓글을 볼 수 있었는데 세로는 그 댓글을 그렇게 못 보니까 너무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쇼츠가 이제 지금 쇼츠는 구성이 이렇게 있고 영상이 이렇게 세로로 꽉 차서 나오고 있으면 댓글 버튼이 있으면은 그냥 아예 그 뒤에 영상 재생 계속 되고 있고 그 위에서 댓글이 이렇게 보이죠. 저는 근데 거기서 추가로 그 비슷한 건데 그 영상에 그 글이나 제목이나 뭐 무슨 재생되고 있는 음악 틱톡에서도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인스타 릴즈 같은 경우에는 그 글이나 댓글 버튼이 영상 위에 오버레이 돼 있잖아요. 저 그거 진짜 싫어요. 저도요. 저도 진짜. 저는 그 영상을 조금 작게 하더라도 위로 올려놓고 그 나머지 선택지나 메뉴 이런 거는 따로 영상 밖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그러니까 유튜브는 한번 누르면은 그 화났다. 디스플레이가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영상만 온전히 볼 수 풀 있는데 영상만 온전히 볼 수 있잖아요. 틱톡이나 막 릴즈 이런 거는 이게 계속 스크롤 시키는 거에 중점이 있다 보니까 그게 항상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못 없애잖아요. 너무 싫어. 없앨 너무 수 싫어. 있는 방법이 있나? 꾹 누르는 것도 안 되고 안 돼요. 꾹 누르다 보면 그냥 그 영상 멈추고 재생만 되고 어떻게 없애는 걸 못 하니까 가끔 그거에 가려서 영상의 중요한 부분 안 보이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스크러빙도 안 돼.
저는 그게 제일 화나요. 사실. 틱톡은 스크러빙을 허용할 수 있어요. 올리는 사람이. 아 그래요? 그게 하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근데 스크러빙이 사실은 틱톡 크리에이터나 틱톡 자체한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쓰기 엄청 불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일부러. 엄청 진짜 선도 하얀 선 이게 가늘게 하나. 그리고 점도 엄청 작게. 그래서 시작한 지 조금 지나면은 만질 수 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은 가운데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엄지손가락이 안 닿아가지고. 그 이유가 있구나. 저는 왜냐면 그 이유를 생각하지 못한 게 저는 일단 영상을 다 보거든요. 근데 스크러빙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한 부분만 다시 보고 싶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뭐 특히 막 뭐 매직 같은 릴즈 그러니까 짧은 영상들 뭐 매직이나 이런 마술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순식간에 뭐 웃긴 장면이 나타나고 그쵸. 저는 그때 조금씩 이렇게 넘기면서 프레임 바이 프레임 보면서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걸 하고 싶을 때 스크러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네, 근데 이건 물론 오피셜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를 확정해 주지 않겠죠. 틱톡에서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고 수익을 높여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당연하죠. 거의 저는 90% 이상 확신합니다. 일부러 그걸 불편하게 만들었고 선택권을 또 이제 틱톡 올리는 사람한테 줬잖아요. 없앨 수 있다. 없애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상 다 끝까지 보라 이거죠. 끝까지 일부러 앞에 샬라샬라 막 쓸데없는 거 채워 넣어도 뒤에 하이라이트 있으니까 거기까지 다 보고 나한테 돈 줘라 이거죠. 당연히 그거죠. 근데 저 지호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질문을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지호는 그 short form video 있잖아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 릴즈, 틱톡으로 시작된 릴즈나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게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5년 후, 10년 후에도 있을 트렌드일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잠깐 핫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틱톡을 하니까 근데 좀 무서워요. 약간 이게 점점점 더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어텐션 스팬이 짧아지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게 어디 갈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다 보니까 아예 유튜브랑 조금 그게 다르다고 봐도 되잖아요. 유튜브랑 틱톡이랑 저는 경쟁 구도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각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한계가 있어요. 얘는 유튜브는 아무리 노력해도 틱톡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간대에. 왜냐하면은 영상이 대부분 티피컬리 길고 틱톡은 스크롤 5번만 하면은 벌써 크리에이터 10명 넘게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서는 있지만 틱톡이 아무리 노력해도 유튜브만큼 광고 수익을 벌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틱톡은 광고 수익을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 모델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틱톡 크리에이터들도 막 100만 명 이렇게 팔로우 돼도 돈을 유튜버만큼 아직 초기지만 그거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가 생기면서 넷플릭스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유튜브가 생기면서 시네마가 조금 약화되긴 했지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차지하고 있던 거를 이만큼 조금 뭐 80%로 줄어들었지만 조금 공생하는 관계처럼 어떻게 이제 방송사들도 유튜브가 생겨서 방송사들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지만 없어지지는 않았고 또 나름 공생하는 관계가 됐던 것처럼 틱톡 같은 쇼트폼 컨텐츠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OTT 서비스나 유튜브 같은 조금 비교적 긴 영상 플랫폼들이 타격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공생하는 관계처럼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지금은 광고 수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요? 그러니까 아까는 뭐 지금은 틱톡이 아무리 뭐 이래도 아무리 잘해도 그 뭐 크리에이터들이 광고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쵸. 만약에 틱톡으로도 광고 수익이 유튜브만큼 잘 벌 수 있으면 그때 유튜브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타격은 엄청 입고 되게 큰 스트레스로 보고 있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부랴부랴 쇼츠도 준비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즈 하고 다들 달려들고 있잖아요. 고민도 안 하고 간도 안 보고 이거 진짜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틱톡뿐만 아니라 쇼트폼 컨텐츠가 어떤 것에 유리하고 어떤 것에 불리하고 어떤 만큼의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지가 지금 그리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점점 잡혀가고 있고
이제 유튜브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틱톡이나 그런 릴스 비디오 같은 것들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그 자리가 확고해지면은 이제 그거에 맞는 수익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거에 조금 더 적합한 광고 전략들도 생길 것이고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되게 위험하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 알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팟캐스트 듣다가 나온 얘기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화를 2시간 동안 보느니 유튜브를 100개씩 보는 세상이 됐다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는 것도 지겨워서 지금 틱톡 1000개씩 하루에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 틱톡 보다가 똑같지만. 유튜브 보면은 성격 급해가지고 이제 하나 다 못 보고 스킵하고 2배속하고 틱톡도 넘기고 성격 급해가지고 이거 스크럽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요즘 사람들이 boring함을 이겨내는 것에 굉장히 스트러글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지루함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어지고 있대요. 그게 저는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이 어느 정도 지루함을 느껴야지 그런 앞으로 가는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 지루하다. 내 삶에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그냥 틱톡 이렇게 그냥 보고 있으면은 그냥 머리에 이렇게 도파민이 제공되면서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틱톡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막 1950년대나 아니면 더 이전에 사람들이 그런 지금에서 금지된 약물 같은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막 담배 같은 것도 엄청 위험하게 피고 막 그냥 코카인 같은 거 애들 감기 시럽에 들어있고 그렇게 막 남용하다가 이거 몸에 진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라는 리스트럭션이 생기면서 이제 그것이 절제되고 제한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비슷한 과정이 SNS나 인터넷에 있는 컨텐츠들에도 과정이 밟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먼 미래에 돌아봤을 때 지금 시대 21세기에 우리가 미디어를 컨슘하는 방식이 미래에서 봤을 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남용하는 그런 막 담배나 코카인을 사용했던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공감했어요. 뉴 미디어의 위험성과 그리고 그거의 영향력에 비해서 그거를 현명하고 조금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줄 리스트릭션들이나 그런 규제들이 아직은 잘 자리 잡혀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의 문제들이 와우. 그래서 이제 이런 뉴미디어 뉴 컨텐츠 다 좋지만 그래서 제가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팟캐스트 막 보면서 막 중독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새로운 미디어 매체 다 정말 좋고 우리가 이제 인간은 대부분 다들 그렇듯이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더 좋고 빠르고 맛있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본능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컨트롤을 가지고 있으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팟캐스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팟캐스트는 오히려 사람의 능률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튜브나 틱톡을 보면서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물론 나중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typically 유튜브를 하면은 되게 한참 보고 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팟캐스트는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팟캐스트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팟캐스트를 듣고 있으면은 안 좋은 일들은 안 하게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은 이상적으로 하고 싶은 일들은 하게 돼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제가 하는 일은 운동, 설거지, 청소 이런 것들이라 가지고 아니면은 뭐 지하철 타고 있을 때 뭐 지루한 시간을 팟캐스트와 함께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팟캐스트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컨트롤을 유지한 채로 컨슘하기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가. 좋습니다. 네. 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 short form videos가 그렇게 막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계속 있다 하더라도 because
지호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가 자극적인 걸 원하는 게 본능인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진짜 인간의 본능이 우리가 팟캐스트 하는 것도 그냥 시간 이렇게 쫙 보내는 거 좋아하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불멍, 물멍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리버스 트렌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너무 그런 자극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제 좀 침착한 이런 거에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그리고 팟캐스트 이렇게 팟캐스트 네, 이거 역사적으로도 뭔가 막 생겼을 때 이거 막 엄청 뭐가 막 바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세상이 막 크게 바뀐 적은 없거든요. 모든 게 결국에는 모든 게 결국에 인크리멘털 하고 뭐 막 엄청 혁신적인 게 나와도 갑자기 이제 This is gonna change the world 해도 거기에 이제 세상이 맞춰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래도 본질적인 걸 보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틱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틱톡스러운 영상이 계속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그 long-term format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long-term format에서 2배속인 나로서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2배속으로 보는 나로서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3개로 자를지 말지 고민을 편집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2월 22일 에피소드 22였으면 재밌었을 텐데 아무튼 텐전트 알러트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계획했던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다 얘기를 했고 또 저희는 다음 주인가요?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청취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 제가 마무리할까요? 알림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 한 번에 꺼져서 내가 혼자 마무리한 적 있지. 한 번 꺼져서 내가 혼자 마무리한 적 있잖아. 근데 오늘 녹화 1시간 반? 3개로 나눠야 되나?